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그런 말이 있죠. 늦게 배운 도둑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요. 제가 늦음하게 낚시 좋아하시던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낚시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낮이고 밤이고 물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붕어 잡겠다고 발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는 1999년 여름이었고요. 장소는 충남 홍성에 있는 홍양저수지였습니다. 빼뽀지로도 알려져 있죠.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이었는데 낚시터에 같이 갔던 동료가 집에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에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30만 평이 넘는 그 큰 저수지에 저 혼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여름 고수온에는 비가 오면 수온이 내려가서 낚시가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도 낚시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씨알은 작지만 떡밥 낚시로 거의 30여 마리를 잡았는데 슬슬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 관계로 텐트 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졸음과 싸우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젊은 사람 2사람이 내리더니 제가 건너편에서 빼뽀어죽집을 하는 사람인데 친구가 낚시를 하러 왔는데 비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쪽에서 후레쉬 불빛이 보여서 건너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고기 좀 나오나요? 조항을 물어보면서 제 살림망을 들어보더니 우와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낚싯대를 펴느라 분주해집니다. 근데 붕어는 아무나 잡나요? 저는 초저녁부터 밑밥을 계속해서 넣어놓았으니 계속 붕어가 나오는 자리였고 그 친구들은 이제 자리를 잡은 생자리에서 붕어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제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와, 아저씨 잘 잡으시네요. 그러게요. 미끼에 꿀 바른 것도 아닌데. 그 친구들은 얼마간 낚시를 더 해보다가 입질이 전혀 없자 고기도 안 잡히는데 그냥 술이나 마시자 하면서 그 이슬비 속에 장작불을 피우고 어죽집 사장답게 솥이랑 냄비 등을 동원해서 찌개도 끓이고 삼겹살을 굽더니 막 소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소주 한잔 하실래요? 기다렸다 이놈들아. 갑자기 술친구가 돼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서울농약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IMF 구조조정으로 잘리고 고향에 내려와서 어죽집을 한다고 하네요. 뭐 그런 넋두리도 들어주고 나중에 내가 잡은 붕어 다 주겠다고 하니까 아침에 어죽 끓여온다고 희희낙낙 즐거워 죽겠답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술잔 속에 밤은 깊어가고 이슬비는 부슬부슬 하염없이 내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취기가 오르자 슬슬 졸음이 또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잠잘 자리를 찾는데 뒤편에 폐가가 있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문이 다 떨어져 있어서 비가 들이치고 있었어요. 근데 안방 아랫목은 비에 젖지도 않고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텐트 치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폐가 있는 아랫목에다가 텐트 치고 잠을 청하는데 평평해가지고 잠자리 편하지? 수면제로 적당히 소주 마셨지? 정말 청와대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잠이 드는 것 같은데 이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보니까 웬 산발한 여자가 문지방에서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는 누구시오? 당신 누구 허락받고 남의 집에 들어오자고 있지? 이러더니 갑자기 제 목을 조르려고 덮쳐오는데 제가 막 피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 그러자 아저씨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낚시하고 있던 그 젊은 친구 둘이 깜짝 놀래가지고 멀리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악몽을 꾼 것 같다면서 조금 전에 그 꿈과 가위 눌림 이야기를 그 총각들한테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어죽집 젊은이가 그럽디다. 아저씨, 이 집 아저씨 고기 잡다 물에 빠져 죽었고요. 아주머니 대들보에 목매달아 죽어서 폐가가 됐습니다. 왜 여기에 텐트를 피셨어요? 하면서 왜 여기에 텐트를 피셨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꿈에서 본 그 아줌마는 이 집 사는 귀신이라는 이야기인데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은 귀신이 나타났던 그 폐가는 헐어서 없어졌고 그 빼뽀 어죽집은 간판이 빼뽀 나루토로 이름이 바뀌어 있더군요. 이 이야기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김천 방면으로 한 10분 정도 가다 보면 오봉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낚시나 수상 스포츠로 유명한 오봉저수지가 있습니다. 2년 전 여름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바람이나 쐴까 하는 마음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오봉저수지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 저수지는 크기가 엄청 크고 저수지 중간에 큰 다리가 놓여 있어서 데이트 장소로는 아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시간은 흘러 새벽 2시. 저희는 어느새 무탐에 젖어서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건너가다 보니까 문득 인적도 없고 한적한 곳이 보여서 그곳으로 향했는데 그러던 도중 저희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동차 바로 앞 한 10m도 안 되는 거리에 단발머리인 하얀 여자가 소복을 입고서는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급히 돌려 저수지에서 빠져나왔고 무서워하는 여자친구를 달래면서 집으로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나서 저는 안심이 돼서 긴장이 풀려서였을까요? 문득 집으로 향하다가 아까 본 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수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래, 역시 잘못 본 거였지 뭐. 아무것도 없었고요. 과연 그건 뭐였을까 하면서 담배 한 개를 다 펴갈 때쯤이었는데 그때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서. 그러자 아까 그 여자가 큰 나무 위에 쪼그려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아무것도 나질 않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절이란 걸 해봤어요. 그렇게 깨어나 보니까 날은 밝아오는지 희미하게 어둠이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귀신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